네, 안녕하십니까. 브랜드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과 집중 탐구를 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브랜드에 대한 집중 탐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 기본 전략에서 어떻게 확장 전략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확장 전략들이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될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실질적으로 브랜드 전략으로 아니면 마케팅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그 마케팅 전략, 기초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발전되면 브랜드 전략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사례로 여러분들의 에비앙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건 거의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바로 알아두시면 어떤 전략을 세우든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제로도 꼭 낼 거고요. 자,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물 같은 경우에 물을 브랜드로 만든다, 브랜딩한다는 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만큼 관심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돈을 물쓰듯 한다는 우리 속담들 보셔도 태도가 딱 보이잖아요. 돈을 물쓰듯 한다. 엄청 쉽게 쓴다라는 거잖아요. 물을 판다는 건 사기 같은 행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봉이 김선달 사례처럼 매우 물을 브랜딩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물을 여러분들 떠서 마시나요? 저 어렸을 땐 떠서 마셨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죠.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서 마시게 된 상황이겠죠. 현재 시장이. 그리고 사실 가격은 기름보다 비싸요. 기름보다 비싸다고. 왜? 여러분들 기름 주유소 보면은 1리터에 1200원, 990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물보다 비싸다는 거야. 기름보다 비싸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뭐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 보면 생수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보실 거고요. 저도 많이 사 먹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수기에 물 받아 마시는 걸 매우 익숙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에비앙은 이 사먹는 물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사 먹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에비앙의 브랜드 전략은 뭔지 그리고 에비앙은 정말 성공한 브랜드인지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비앙은 그 프랑스 기업 중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 2위로 뽑혀져 있는 다농이라는 생수 브랜드예요. 그래서 현재 뭐 거의 157개국에서 팔리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로도 유명하죠. 에비앙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BC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알프스 산맥 있죠. 알프스 산맥의 협곡에서 이 대수층이라는 게 형성돼 가지고 이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BC 1000년경 전부터 제네바 호숫가에 살던 철기시대 조상들이 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이 물을 즐겼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비앙이 좀 유명해지게 됐던 게 이 1789년에 그 프랑스 지역의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던 그
이름이 르 레세이르 후작이 있거든요. 르 레세이르 후작. 이게 휘양차, 이 사람이 에비앙 호수 왔어. 에비앙 호수로 오게 됐고, 이 정기적으로 이 물을 마시고 자신의 병이 완쾌되었다. 이 신장 결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검색해 보시면 에비앙 치시면 뒤에 신장 결석이 같이 붙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까지 퍼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물은 병을 고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에비앙의 고향인 작은 마을이 온천지로 개발됐고 1826년에 사보이 공작이 이 물의 판매 사업자로 공식 권한을 부여받으면서부터 프랑스 전역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에비앙이 사실 대중적으로 다가오게 된 건 200년이 채 안 되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거의 뭐 하루 400만 리터 정도가 팔리고 있다니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비앙이 이런 브랜드인데, 에비앙이 파워 브랜드라고 물어보면 파워 브랜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에비앙은 파워 브랜드가 가져야 할 기본 요건을 다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워 브랜드의 요건이 맞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에비앙의 사례를 보겠어요. 에비앙이 파워 브랜드인가 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 파워 브랜드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강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연상작용. 두 번째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는 게 네 번째고요. 브랜드 라이센싱 기회도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 게 파워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위 기준으로 맞춰보면은 에비앙이 강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건 에비앙의 이름만으로도 천연, 순수함, 깨끗함, 알프스, 프랑스 이런 연상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가격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죠. 더 비싸잖아요, 에비앙이. 거기다가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에비앙을 사랑하고 있어요. 마니아층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에비앙만 마셔요 라고 할 정도로, 에비앙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이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에비앙의 브랜드 이미지 중에 하나인 깨끗한 순수함, 고급스러움은 어떤 신제품으로 확장시키냐면 화장품, 화장수, 의료용 생수 이런 부분으로만 신제품 확장을 도와서 후광 효과까지 얻어서 시장에 안착하게 됐어요. 신제품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라이센싱은 아직 주진 않았지만 당연히 에비앙이 브랜드 라이센싱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까지와 뭐 오리지널, 순수함, 깨끗함 대명사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에비앙은 파워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파워 브랜드예요. 그럼 에비앙이 어떻게 이렇게 파워 브랜드가 됐는지 에비앙의 브랜드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브랜드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에비앙은 처음 시장 진입할 때 생수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경쟁사도 사실은 없었을 때예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든 다 물이 있고 돈 주고 사 먹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에비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비앙은 우리는 알프스 산에서 나왔다. 알프스 산에 나온 물이다. 그리고 핵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오리지널 퓨어리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로 포지션을 하면서
건강을 위한 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에비앙은 건강해지는 물이라고 말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했어요. 건강해지는 물. 이렇게 에비앙은 이렇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잡고 이제 외부 환경 분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외부 환경 분석을 해볼게요. 에비앙이 나오게 된 2003년에 세계 생수 시장 규모는 8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이 증대되고 있을 때고 2010년까지 해서 이 생수의 판매량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생수 시장에 800여 개가 존재했는데 에비앙을 위협하는 외부 환경 분석을 한번 시행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그 에비앙의 시장에서 가장 유럽 쪽에서 가장 1위 브랜드인 페리에입니다. 페리에 is perfect time이라고 슬로건을 붙이고요. 생수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오리지널 퓨어리티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perfect time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리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세계 생수 시장 1위 브랜드고 세계적인 식품 제조회사인 네슬레, 아까 초콜릿 기억나시죠? 네슬레가 출시한 탄산수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에도 프랑스 남부 지역의 베르게제에서 나는 그 천연 탄산수예요. 천연 탄산수. 그래서 이 페리에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한니발 장군이라고 그 로마군을 물리친 매우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물리치고 난 뒤에 이 페리에의 물로 축배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파티, 즐거움, 흥겨움이라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삼고 그에 맞춘 브랜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산펠레그리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스타벅스에서 많이 팔던데 이 산펠레그리노 같은 경우에는 스파클링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핵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탄산수예요. 사실 이 산펠레그리노도 자연 탄산수거든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에서 그 산 이름이 산펠레그리노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산수고요. 다른 탄산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연 탄산수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맛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펠레그리노 같은 경우에는 와인과의 매치, 유럽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 음식, 그리고 와인과의 매치 이런 걸로 브랜딩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헐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 마돈나에서 사랑받는 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사니 코카콜라에서 만든 천연 생수입니다.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신선한 물 모토로 해서 The Water That Makes Your Mouth Water라고 해서 이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포지셔닝이 조금 더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 신선함을 모토로 해가지고 이 병 디자인들도 신선함 파란색과 위에 초록색 나뭇잎 같은 색깔을 가지고 이미지도 잡았고요. 거기다가 이 광고를 할 때 산속에 사는 동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신선함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에비앙은 기능적 속성이랑 감정적 소구를 적절하게 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아이덴티티로 소비자한테 소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비앙은 기존의 깨끗함, 순수함 플러스
경쟁사한테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각광받는 트렌드인 건강과 미용의 개념을 생수의 기능적인 면과 결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앙이 가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품 속성으로는 천연 샘물, 내추럴 스프링 워터, 천연 샘물이란 게 에비앙의 제품 속성이고요. 에비앙의 그 모회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국민이 선호하는 그룹이 다농이고요. 그리고 에비앙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진실함과 세련됨이 잘 조화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비앙을 알프스 로고 같은 경우에도 알프스 산맥이 연상되는 듯한 로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 조직, 사람, 심벌로서 브랜드는 알프스와 에비앙의 고유의 색인 분홍색이 결합된 형태로 이 산맥이 심벌로 포함된 시기부터 에비앙은 갈증 해소와 같은 기능적인만 강조하던 광고에서 감성적인 광고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산맥이 심벌로 포함되면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알프스를 떠오르는 깨끗함, 에비앙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만 브랜딩 활동을 해서 기능을 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기능을 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의 토대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가치들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런 형태로 브랜드 커스텀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비앙이 제안한 가치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세련된 사람들의 물로 고객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비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리지널 퓨어리티를 센터로 두고 로고를 에비앙의 고유의 분홍색과 연결시켰고요. 알프스와 분홍색을 연결시켰어요. 로고에다가. 거기다가 사용자는 정확했죠. 건강과 미용에 관심인 여성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확장시켰냐면 건강과 미용이 관심이 여성 주고객이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도 소분화시켰죠. 정확하게만 진행했어요. 많이 확장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장시켰냐면 일단 첫 번째가 미네랄 생수, 그리고 화장수, 화장품, 의료용 생수로만 제품의 종류를 축소시켰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퓨어리티를 제품의 개성으로 표현해서 깨끗하고 천연이고 건강하고 세련되고 신뢰 있는 제품의 개성을 만들고자 했고요. 거기다가 이 로고를 가지고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거는 에비앙을 만드는 거는 에비앙을 마신다는 걸 표현하는 관계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간편하고 세련된 방법이라고 계속 관계를 했어요. 소비자들과. 자, 그럼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시하겠냐? 그래서 기술적인 가치는 몸에 좋은 천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두 번째로 셀프 익스프레시브 밸류는 건강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세련된 자기 표현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소비자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감정적인 가치는 감정적으로는 이걸 마시면 몸이 좋다, 몸이 좋은 물을 마신다, 안전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미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했어요. 거기다가 프랑스를 접하는 간접 기회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세련된 사람들의 물이라는 에비앙의 브랜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시든
브랜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형성하시든 이러한 브랜딩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건지 기능적 가치로도 보여주시고요. 그걸 한마디로 함축해서 어떤 것들로 말할 수 있는지 라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맵으로 만들고 나면 에비앙이 IMC 통합 IMC 전략을 통합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네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4P로 기본을 잡았고요. 첫 번째가 프라이스 전략이에요. 가장 고가 제품보다는 낮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그 제품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요. 더 높은 가치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 생수보다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서 우리 브랜딩 활동으로 제시된 가치가 가격에 의해 손상받지 않도록 했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가 품질 보증입니다. 제품에서 대한 품질 보증이죠. 프랑스 정부기관이 수원을 관리해요. 에비앙의 수원. 그리고 에비앙은 자체 200회 수질 검사를 한 후에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산맥에서 물을 받아서 각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세균 번식이 쉬운 말통 대신에 진공관을 사용해요. 그래서 외부 공기와 접촉을 막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200회 검사 실시하고 당연히 수시 검사, 완성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순도 100% 검사까지 수질 검사까지 지키고 있어요. 수시로. 그리고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수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되는데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년 정도 됩니다. 왜 그럴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선수와 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품질 보증에 대한 제품 전략을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품질에 대한 통합 마케팅 전략으로 바틀 디자인도 그렇게 미안합니다. 바틀 디자인도 이렇게 갔다는 거죠. 알프리스를 예상시키는 모양과 깨끗한 느낌이 들게 하는 색깔의 병을 가지고 왔고요. 거기다가 쉽게 구겨지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병. 거기다가 이 플라스틱 병 말고는 그 디자인 물병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어떤 걸 하냐면 천사의 물병이라는 애칭을 가진 그 패키지, 프랑스 패키지에서 상을 받은 그런 에비앙 로고가 조화된 패키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틀 디자인에도 제품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역을 조금 더 연결시키기 위한 플레이스 전략으로 우리 제품을 어디에서만 판매했어요? 레스토랑, 호텔에서만 판매했죠. 왜? 우리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제품 이미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기에도 느리기 위해서 그런 곳만 판매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피트니스 센터, 요가 클럽에만 또 판매를 했어요. 에비앙 화장품 경우에도 드러그스토어, 약국에서만 판매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좀 더 높였고요. 그 에비앙의 그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에비앙은 플라스틱 병이 아니에요.
유리병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품 전략까지, 세부 제품 전략까지 확장시켰다는 거죠.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모션은 당연히 뭐 DM, AD, PR, 이벤트, DM, 뭐 SP, 사이버 프로모션 활동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각각의 그 프로모션 활동의 목표가 있어요. 건강, 깨끗한, 순수함, 아름다운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에 맞춰서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건강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유럽 의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DM을 발송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앙 의료 생수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를 할 때도 레스토랑 위주의 행사를 제공하는 거죠. 에비앙 무료 쿠폰을 주더라도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비앙 무료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비앙이 여러분들 건강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이 동반자라는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비앙을 4주 동안 무료 체험하게 하는 에비앙 챌린지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벤트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징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PR 활동도 피플지, 노블레스 이런 유행과 공신력을 갖춘 잡지에만 소개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브랜드 이미지에 제고시키는 거죠. 그리고 후원 활동에서도 PR의 후원 활동에서도 US 오픈, 에비앙 마스터즈 그런 에비앙 이미지에 맞는 세련된 종목에만 후원 종목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비앙은 이 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이미지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프랑스 에비앙에다가 물에 관한 연구 교육을 위한 물 박물관까지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각 프로모션을 진행하더라도 각 컨셉 아래 일관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도 시대마다 표현 방식을 다 달리해서 에비앙의 광고도 시대마다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쭉 조사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사피로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강남구 청담동에만 뭐 요가 클럽, 강남구 청담동에만 있는 요가 클럽에다가 에비앙이라든지 고가 미네랄 워터인 콘트랙스 이런 것만 판매할 때 그런 데만 넣는 거죠. 그래서 럭셔리한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런 것들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에비앙이 가지는 이런 브랜드 전략들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에비앙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오리지널 퓨어리티, 순수함, 깨끗함 이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고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했는지 브랜딩 전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기술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에비앙이 성장하게 됐고 지금은 브랜드 파워 브랜드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브랜드란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가치라는 말로 이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많이 고생하셨고요.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탭란에다가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